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강 창업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내용인데요. 전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창업했던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창업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 1단계로요. 이제 귀농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창업 교육을 10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창업을 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공부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게 좀 귀농할 때 전에 좀 조사만 했어도 아니면 이제 가족과의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능성 타당성을 끝난 다음에 자신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맞는지 대개 보면 이제 퇴직을 하서 아니면 이제 일이 새로운 농촌이니까 뭐 환경이 좋고 뭔가 그 될 것 같은 그런 뭐랄까요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창업 준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현재 농촌의 농업의 문제. 많은 분들이 농업 창업을 하고 이제 실패하거든요. IMF 이후에 귀농붐이 불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귀농 교육하고 이제 관련돼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제 민간하는 그 귀농 교육 그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흥원 아니면 기술센터에 그런 데 많거든요. 그 다음에 농협까지도요. 그렇게 많은 교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실패하고 돌아가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내가 농촌에 가서 농업을 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어, 조사하고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경영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노동,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강도, 아니면 이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노동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맞춰서 농장 운영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운데 자신이 맞는 농장 운영이 있거든요. 전업농이 있고요. 전업농에서도 이제 뭐 규모가 큰다든가 아니면 적은다든가 또 전업농에서도 뭐 가축이 맞는지 아니면 채소가 맞는지 남들 하니까 딸기가 이제 최근에 뜨니까 딸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최근에 뜨니까 인공농 그대로 가고요. 양액재배죠. 이런 게 정말 어, 앞으로 30년, 20년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에 맞는 농장 운영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사 기술요. 농사 종류의 선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학농이냐 친환경이 아니라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아니면 4단계 그런 그 농사 기술인지요. 4그룹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작목 선택. 되게 보면요. 농장 운영이나 농사 기술 이전에 되게 농사 작목을 먼저 선택을 하거든요. 이거는 순서가 잘못되다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신에 맞는 뭐 최근에 많이 뜨는 이제 치유농업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소개할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체험교육농 같은 거 이, 이와 같은 사회적 농업도 한 번쯤 도시 농촌에서 길게 노동을 못 한다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이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 경쟁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업농으로 가신 분들 계셔요. 그러면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농장 운영이 결정되면요 경영 전략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 기술 제가 다니면서 안타까운 거는요 농사 기술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농사 기술을 배웠다 생각하는데 뭐냐면 거의 2단계 농사 기술 한 가지를 이제 거의 몰두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많이 준비하신 분들 친환경 유기농요. 근데 친환경 유기농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2그룹의 농사 기술이 있고 3그룹이 있고 4그룹이 있고 5그룹까지 있다. 그러면 내가 2그룹의 그런 농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4그룹에 갈 거냐 이것도 나눠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최적의 왜냐하면 철학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삶의 방향 아니면 농장 운영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에 지금요 치유농업에 보면 거의 90% 넘게가 뭐냐면 이당 2그룹에 농업에 멈춰 있거든요. 그러면 뭐랄까 자기는 농사 규모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그런데 경력도 안 되고요. 근데 이웃 농가 똑같은 농사 기술 간다면 경쟁력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은 이제 이런 현장 견학이랄까 실습을 많이 다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장원에서 접합한지에 대한 또 한 번의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장소, 농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경관만 보고 아니면 이제 가격만 보고 도로편에 도로 같은 것만 보고 이제 사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분명히 정말 그 농장에 맞는 지역이 나왔는데요. 선택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조사가 잘못돼 가지고요. 뭐 가격을 떠나 가지고 가격이 거의 같은데도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9시 돼야 햇빛이 들어요. 그리고 4시 되면 햇빛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손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장 운영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체험경 농장 한다는데 이제 지역이 잘못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장 위치가요.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농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장소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농장 시설 하기 전에요. 농장 경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왜냐 그러면 이제 시설 해놓으면요 시설이 적게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창고 같은 거 뭐 아니면 거의 필요한 뭐 축사라든지 아니면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좋은 최적의 장소를 잡아야지 해놓고 나중에 뭐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업 창업을 준비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농장 운영 형태 조사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농사 기술 선택, 기술 습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경영 전략 수립하는 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서 농장 운영을 선택해야 되겠고 지역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농지 확보, 그 다음에 최종 경영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경영 전략 한 번 세워서는 되지 않고요. 어,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장 조성이라든가 농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자, 농장 운영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요. 전업농을 할 거냐? 전업농도 규모가 크게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그것도 뭐냐? 화학농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작업자들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생산과 유통의 겸은 최근에 뭐 유통 많이 하시죠? 생산만 해가지고는 판로와 그리고 시장포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겸업농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죠. 다음은 이제 농업 수입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신이 기존의 일이 뭐 IT라든가 무슨 일이 있다면 겸업을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이런 전략도 한번 필요하고요. 사회적 농업 하면 최근에 많이 뜨는 치유 농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특화적인 농 그리고 농사기술 선택입니다. 농사기술은 이제 처음 처음은 이제 농사 종류죠. 인공농 할 거냐 아니면 이제 화학농 할 거냐 친환경 할 거냐 유기농 할 거냐 자연농 할 거냐. 이제 자연농은 제가 쉽사리 이제 권장 못하는 게 뭐냐면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저도 이제 자연농을 30년째 매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실패 많이 하고 포기 많이 한 게 자연농입니다.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인공농은요. 뭐냐면 이제 농자재를 쓰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고요. 어디 가서 또 기술센터에 가면 조언을 많이 해주거든요. 교육도 많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즉각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연농은요. 그걸 얘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되게 자연농의 경력자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철학을 많이 하거든요.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생태적이다 뭐 그런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철학 기술은 얘기하지만은 농사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철학을 이렇게 자연농하신 분하고 뭐 좌담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동안 자연농하신 분도 여러 번 그렇게 앉아가지고 며칠 동안 얘기도 하고 그러면요 거의 철학적인 얘기지 농사 기술에 대해서는 뭐 거의 수박 겉핥기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자연농은요. 그래서 이거에서 농사 종류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2강에서 소개했던 2그룹이냐 3그룹이냐 4그룹이냐 5그룹이냐 화학농의 지금 친환경이나 유기농이 거의 2그룹에 맞춰 있거든요. 대한민국 뭐 99%가 2그룹 보시면 되겠죠. 친환경 하든 유기농이든. 저는 이제 제가 3강에서 권장했습니다만은 화학농 한다 하더라도 4그룹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세계적인 농업 추세가 지금 화학농인데 4그룹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생산 비용과 비용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같은 면적의 100일 때 지금 5% 10% 가지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품질도 다르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농업의 추세가 이렇더라는 거. 사그룹 가고 있다. 우리는 규모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이제 적은 면적에서 이런 조금요 고퀄리티 농업으로 가야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을 습득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요. 뭐 틈틈이 이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외면 받는 게 있냐면 뭐냐 그러면 농사기술 중에서 치유적 가치 생산 기술은 정말 철저하게 뭐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의 농사기술이 뭡니까? 화학농이든 친환경이든 생산량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냐 식량 생산에 맞춰져 있거든요. 다수화. 그러니까 배고픔 해결이죠. 우리가 1970년대 이제 화학농이 들어오면 녹색혁명에서 식량 중상 정책에 그 농업에 계속 발전만 해왔어요. 많은 생산 쪽으로만. 근데 농업의 제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식량 해결이고 두 번째는 뭐냐 치유적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질병 환우가 수백만이지 않습니까? 거의 맞춘 농업은 없습니다. 거의 외면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농 우리는 이제 비료태비라는 다 농협에서 사오는 거거든요. 외국의 농자재, 원자재, 사료 뭐 지금 가축사육은 거의 99%가 외국 사료에 의존하고 있고요. 자립농업 기술은 거의 외면받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이 그룹이요. 농사기술이죠. 전면박가리.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왔을 때 토양이 쓸려가는 문제. 이게 기후 변화 다음으로서 제일 환경 재앙의 문제로 이제 지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평균 1헥타당 40톤이 쓸려간다는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1년에 3cm가 쓸려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흙 살리는 기술입니다. 되게 흙 살려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교보문고에 가서 농업책은 거의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흙 살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흙 살려야 된다, 흙이 어떻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의 뭐냐, 끄트머리는 결과는 뭐냐, 비료 퇴비 쓰는 거예요. 흙 살리 농사 뭐 30년 뭐 유기농 하신 분들 뭐 친환경 하시고 뭐 하신 분들도요. 작물을 키우는 기술은 뛰어나지만은요. 흙 살리는 기술은 없다 보니까 뭐 객솔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 흙 살린다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진작 몇십 년 동안 진짜 하신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웃습니다. 흙 살린다 그러면요. 흙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 다음 뭐냐? 작물은 뿌리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물 뿌리 만들고 이런 기술은 정말 외면받거든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료템이 나서 빨리 작물을 키우는 목적으로만 발전하다 보니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알지만은 이런 기술에 축적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3, 40년 하신 분들도 흙 살리기나 작물 뿌리기에 대해서는 없고요.
농자재 쓰는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죠. 뭐 써서 뭐 어떻게 처방하는 거. 진작 이 두 가지는 4번, 5번에 흑살리나 작물 뿌리 만드는 건 굉장히 내공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짜 이게 농사의 초보적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외면받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치유적인, 분명히 이거 고퀄리티거든요. 질병 환우의 그런 치유적 가치로 이런 환경적인, 윤리적인, 인도적인 이런 농업의 기능을 담아야 되는데 이런 쪽에는 이제 외면받는다고 하는 게 맞죠? 자, 다음은 이제 마케팅입니다. 저는 이제 창업 교육할 때마다 그 전업농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농 창업이죠. 창업 교육만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그런 따로따로 매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요. 어, 1년에 몇 번씩 하는 이런 창업농 교육에서 꼭 하는 얘기가 도시에서 마케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산자 대해서 마케팅하는 거는요. 생산자가 물건 팔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있다는 건 귀농하기 전이니까 뭐냐면 그때는 소비자거든요. 소비자 같은 입장에서 공간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도시에서 라면 먹다가 와가지고 유기농 농산물 합니다. 유기농 농산물 생산했습니다. 자연농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조금 더 뭡니까? 아, 라면은 좋지 않아. 이왕이면 라면이 아니라 우리밀 국수라든가요. 그런 칼국수를 찾아다든가 고기를 먹더라도 어떻습니까? 야, 구운 고기는 말이야 당화독소가 있으니까 나는 삶은 고기를 먹을 거야. 똑같은 고기인데도 어떻습니까? 친환경으로 키운 걸 먹는다든가 뭔가 이런 공간 마케팅에서 아, 내가 왜 농촌을 가고 농사를 지으려 하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있을 때 내가 앞으로 할 농업, 농산물, 농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 소비자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이웃들이 아니면 직장 동료였던 분들이 이 사람이 농촌에 간 이유를 알게끔요. 그래서 뭔가 관심 있게끔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어라. 이제 콘텐츠가 뭡니까? 나중에 이런 홍보하려면요. 요새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죠? 이제 블로그라는 걸 때 콘텐츠에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콘텐츠 안에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콘텐츠도 없어요. 콘텐츠가 뭡니까? 콘텐츠가 없어요. 키워드도 없어요. 자, 키워드가 콘텐츠 하나로 몰리는 거죠. 콘텐츠 하나에 밑에 키워드가 달려서 최소한도 10개, 20개가 키워드가 있어서 콘텐츠 하나에 집중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멘토를 만들어야 된다. 도시에서 멘토를 만들어. 도시의 멘토, 그 다음에 정착지의 멘토, 그 다음에 농업의 멘토. 세 번 정도의 멘토는 만나는 게 좋고요. 그분들과 정말 정식적으로 어떤 형식이든지요.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어, 지금 저의 얘기를 듣는 분은요, 꼭 멘토 3번 정도는 모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 있고요. 그리고 재차 얘기했습니다만은 소비자일 때, 생산자일 때 마케팅보다는 소비자일 때 마케팅이 굉장히 공감대가 되고요, 전달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거든요. 일단 판매한다 그러면요, 생산자가 판매하는 식으로 마케팅했을 때와 소비자일 때의 이런 그 목소리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거든요. 가족으로나. 그래서 이제 파는 거를 남에게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농촌에 와서 또 생산자 돼가지고 팔려는 노력보다는 소비자일 때. 그랬으면 좋겠다. 현재 귀농하기 전에 도시에서 팔아라. 이 얘기. 자, 멘토는 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도시의 멘토입니다. 자, 보면 이제 창업 쪽에 이제 농촌으로 가기 전에 소비자일 때 나의 농업, 아니 농산물 앞으로 어떤 농업은 아까 농장우위라든가 이제 경영 수집 전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농사, 어떤 작목을 할 건가 이제 결정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미리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이든 환경이든 이런 관련된 내가 치유 농업을 한다면 치유가 어떤 쪽이냐? 그냥 일반적인 2그룹이냐? 그렇지 않고 내가 질병 치유에 4그룹 정도 한다. 그러면 질병 치유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력 있는 분, 되게 리더들이죠. 이런 분들과
연을 맺으셔가지고 공감대 형성하시고요. 좀 적극적으로요. 그러셔가지고 그 중에 한 분 정도를 마케팅으로 멘토로 이제 삼으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요. 정착지 찾아다닐 때 내가 어느 지역을 선택을 했으면요. 그 지역에 경로당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그쪽에 이제 그런 이장이라든가 여러 분들을 막걸리 몇 병 사들고 찾아가십시오. 뭐 이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 정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그 지역의 땅을 찾을 때나 아니면 나중에 뭐 혹시나 모를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찾을 때 어디에 뭐가 있는데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태풍이라든가 홍수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지역을 알거든요. 그래서 대처 방법을 미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 땅은 이제 돌풍이 분다든가 여기는 바람을 탄다든가 여기는 어 물의 피해가 있는지 어떻고 몇십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오직 그 현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좀 고민해가지고요. 그래서 지역 멘토, 그 다음에 경영 멘토입니다. 어, 농업은 굉장히 방대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하고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도 자연재해, 그 다음에 뭡니까 판매,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걸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업 쪽에도 그런 기술 굉장히 그 뛰어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야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장을 땅을 이제 이런 땅에 나왔습니다. 한번 좀 이제 볼 수 있으면 그런 분을 모셔서 아니면 이제 그쪽에 시설할 때나 아니면 또 앞으로 지도할 생산할 때에 기술적인 그런 멘토를 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분 정도의 멘토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늘 아쉬워하거든요. 다니면서 모든 걸 혼자서 하셔요. 그리고 지역에서 뭐 농협이라든가 기술센터에서 진흥원에서 도움 주지만은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쨌든 어 이거는 농장주가 이제 시효 개념이거든요. 시효란 게 뭐겠어요? 혼자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 모든 걸 한다는 건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를 이제 이런 선생을 모셔가지고 분을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콘텐츠. 자, 콘텐츠 하나에 밑에 키워드. 저는 이제 콘텐츠가 뭐냐면 치유입니다. 30년째 치유죠. 그 치유 밑에에 치유 농업 있고 치유 운동 있고 치유 음식 있죠. 치유 농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 자연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그룹, 5그룹 기술이 있죠. 흙 살리는 기술이 있죠. 이것도 키워드거든요. 자, 작물 뿌리 만들기. 그 다음에 어? 유정란 생산. 거기서 그 다음에 그 노지의 뭐 작업사료 뭐 수많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키워드가 보시면요. 저희가 블로그에 지금 방문자가 한 170만 되거든요. 하루에 300명에서 한 600명 찾아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키워드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저희 보면 콘텐츠가 뭐냐? 아마 거의 짐작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전부 다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1,000원짜리 계란이 바로 치유적 먹거리거든요. 치유거든요. 자, 자연농이 치유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의 밑에 키워드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키워드도요. 뭔가 가치가 있고요.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그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콘텐츠 하나에 연결되는 그거를 좀 나열해서 그리고 글 쓸 때마다요. 그래서 SM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든 카페 아니면 유튜브 하실 때 그 다음에 댓글 달 때라도요. 좀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농촌 이주 준비입니다. 자, 항목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많이 가봐라. 그다음 농사 기술도 충분히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농촌 농사에 가공 기술 필요한 기술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습득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홍수라든가 바람, 태풍, 하우스 관리라든가요. 이런 것들을 재난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한순간에 날려갑니다. 이게 지역의 어른들이 잘 아시거든요. 아니면 농촌의 경력자들이. 그래서 아까 농촌의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면 지역의 멘토가요. 그다음에 준비, 차량이 보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창을 사놓고 또 바꾸신 분이 계셔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 또 생활 유용한 기술 제가 추천하고자 하면요. 용접은 좀 배우신 게 진짜 좋아요. 가능하다면요. 목공 같은 거 좀 도시에서는 크게 돈 안 들이고 쉽게 배울 수 있거든요. 가서 뭐 좀 도와주면서 좀 기본적인 거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그 교육하는 곳에 전문 기관이 갈 필요는 없고요. 뭐 배워도 좋겠습니다만은 좀 기초적인 걸 배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유형 기술입니다. 하우스 시공 같은 거, 기계수리, 기계에 좀 익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보는 건 음식 조리에 대해서는 좀 알고, 왜냐하면 체계적인 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조리 학원하고가 집에서 음식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 문화센터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음식 조리의 그 용어도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좀 어, 기회가 많으니까요. 다음은 이제 농산물 가공입니다. 나중에 다음 편에 계속 소개할 겁니다만은 농산물 뭐 신선품만 생산해가 내다 파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상품을 다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은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창업 교육할 때마다 이걸 여성 농민들은 특히 남자들 꼭 같습니다만은 꼭 배우시라. 귀농 전에 배우시라. 귀농 후에도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 말고 가서 배우셔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보면요. 전에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도시에 보면 많은 물건이 그 공사장이나 어디 보면 구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농촌에서는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데 저는 지금도 뭡니다만은 뭐 바게스라든가 장화 같은 거 뭐냐면 사지를 않습니다. 거의 뭐 그런 공사장의 주변에 지나가 보면요. 얼마든지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 굉장히 그 도시에서는 뭐냐면 쓰레기거든요. 돈을 주고 치우는데 우리는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게 되게 많으셔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시라. 좀 준비하시고요. 또 농촌에 필요한 도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장 적화 차량. 어떤 농사 운영에 따라서 농사 차량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기본적인 공구 정말 뭡니까 그 드라이버 하나도 어떤 분은요 오셔가지고 모두 다 사야 돼요. 근데 그 돈이요 적지 않습니다. 요새 뭐 드라이버 하나 몇천 원이거든요. 뭐 벤치서부터 뭐 스페나 뭐 하나하나 사는 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셔가지고 미리 좀 도시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고 시장도 많거든요. 뭐 전 서울의 황학동 시장에서 트럭으로 한 대를 싣고 왔어요. 뭐 준비할 게 이제 이게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뭐 그 건설 장비 같은 거 되게 싸거든요. 거기 기기 같은 거요. 톱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다. 기본적인 겁니다. 미리 뭐 전문가용까지 살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거는 좀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방법이다. 제가 이제 하나 하는 게 도시에서 이제 그 공사장에 인도블록을 이제 차로 해가지고 정말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게요 정말 유용하겠습니다. 바람 불 때, 비닐 덮을 때 이렇게 고정시킬 때요. 그래서 인도블록이 지금 뭐 공사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블록이 잘 않고 이제 그런 그 시멘트형의 이제 바른 쪽으로 가는데요. 인도 블록 그런 거 나오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나무류 같은 거. 그다음에 제가 200리터 파레던 통이라는 게 뭐냐면 식품 공장이나 어디 보면 200리터 큰 이제 운반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지금 한 100 몇 개가 필요해서 이제 사가지고 쓰는데요. 이런 것들 도시에 보면 이제 가정집의 항아리들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공사 중에 파레트 같은 거, 파레트도 나중에 보시면 이제 병아리 집이라든가 맨만이 할 때요. 파레트가 굉장히 유료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망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어, 다음 다음 편은요. 이전 준비입니다. 계속 이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